계절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그 공기를 호흡하고 그 음료를 마시고 그 열매를 맛보고 그 영향력에 자신을 맡겨라. 불어오는 모든 바람에 나붙겨라. 모공을 활짝 열어 자연의 온갖 물결 속에 잠겨라. 시냇물과 바닷속에 모든 계절 속에 봄과 함께 초록으로 자라고 가을과 함께 황금빛으로 익어라. 어떤 이들은 봄에 혹은 여름에 혹은 가을에 혹은 겨울에 잘 지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그저 그들이 정말로 잘 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완전히 계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명문장을 만날 수 있는 매일 읽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연구 권위자이자 미국 노트르담 대학 교수인 로라 데소 윌스가 소로의 여러 작품과 일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들을 발췌해 매일 한 편씩 읽어볼 수 있도록 엮은 책인데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 하면 월든이란 책이 떠오르죠. 월든을 좋아하거나 월든을 읽어보고 싶었다거나 소로의 다른 책들이 평소 궁금했던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짤막한 글이지만 소로의 사상과 그 핵심이 매우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통제 속에서 늘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에게 소로는 자연의 흐름대로 사는 아름다운 삶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쫓기듯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계절을 느끼는 풍요로운 삶을 느끼고 싶다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읽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에서 되뇌어 볼수록 좋은 문장들, 마음 깊이 담아두고 싶은 문장들을 골라봤습니다. 내가 자연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연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자연이 사람을 피할 수 있는 안식처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만든 어느 제도도 자연을 통제하거나 설득하지 못한다. 자연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권리가 우세하다. 자연 속에 있으면 나는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세상에 온통 사람만 있다면 나는 기지개도 켜지 못하고 희망도 모두 잃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구속하지만 자연은 나에게 자유다. 사람들 속에서 나는 다른 세상을 소망하지만 자연 속에서 나는 있는 그대로도 만족한다. 자연이 주는 즐거움은 사랑하는 이의 솔직한 말을 들을 때 느끼는 즐거움과 같다. 옷감을 짤 때 어떤 작업 단계도 허투루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란다. 정교하게 옷을 짜기 위해 모든 실의 길이를 계산한다. 예술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옷감 짜는 이의 철저함과 성실함 없이는 단 1야드의 천도 얻을 수 없다. 또한 배를 물에 띄우려면 반드시 모든 틈을 메꿔 방수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 당신이 발걸음이 아무 이득도 없고 실패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는 발길을 돌리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성공하기 직전이다. 우울해지고 탈진하려는 순간, 자연은 반드시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현재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언젠가 사라질 운명인 인간 중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지나가는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이는 축복을 받게 된다. 우리의 철학이 지평선 안에 있는 모든 헛간에서 수탉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이미 늦어버린 것이다. 수탉 오는 소리가 우리의 사유와 일과 습관이 녹슬어 고물이 되어가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현재를 사는 이의 철학이 가장 새롭다. 그 속에는 새로운 성서, 오늘날 꼭 필요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 일기의 날씨나 그날의 특징을 몇 마디 단어로 적어두는 게 중요하다. 그게 우리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순간에 중요했던 것은 기억해 두어야만 한다. 모든 경험은 많은 부분이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와 남는다. 계속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다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의 어느 날 문득 기억의 수면으로 떠오른다. 몸과 영혼은 아무것도 잊지 않는다. 나뭇가지는 자신을 흔들던 바람과 스쳐 지나간 돌멩이를 언제까지나 기억한다. 긴 세월을 살아온 나무와 모래에게 물어보라. 사소한 일에 정신이 팔리면 그 습관에 영원히 사로잡히게 된다고 나는 믿는다. 모든 생각이 사소함으로 물들게 된다. 우리의 지성에 자갈이 깔리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토대가 무너지고 만다는 의미다. 어떤 사람들은 절제된 삶을 살려고 애쓴다. 평생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 마치 머리가 잘린 뒤에도 의식이 남아있으면 신호를 보내겠다고 말한 사람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런 신호는 없었다. 가능한 한 자신의 삶이 자연스레 흘러가는 통로 가까이에 머물러라. 생계를 꾸리는데 인생의 상당 부분을 소모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실수는 없다. 모든 위대한 일은 자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인이라면 자신의 시로 몸을 먹여 살려야 한다. 제재소의 징기기관이 제재소에서 나오는 나무 부스러기를 연료로 삼아 돌아가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일을 생계로 삼아야 한다. 나의 맞수가 실패하면 나도 성공하지 못한다. 인류의 성공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완전히 길을 잃거나 한자리에서 빙빙 도는 경험을 하고 난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자연의 광활함과 기이함을 깨닫는다. 세상 속에서 눈을 감고 빙빙 돌다가 길을 잃는 경험이 한 번쯤은 필요한 까닭이다. 잠에서 깨어나든 어떤 추상적 개념에서 깨어나든 그럴 때마다 다시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 길을 잃어 세상의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게 되고 나서야 사람은 자신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장소와 자기 자신이 무한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자연과 인간의 삶은 우리의 수많은 기질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누가 짐작해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잠시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문자는 최고의 유물이다.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다른 어느 예술 작품보다 보편적이다. 삶 그 자체와 가장 가깝다.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 있으며 사람들 모두 입으로 읽을 수 있고 실제로 호흡할 수 있다. 캔버스 위나 대리석에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의 숨결로 조각된다. 내가 보기에 철학이라는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인류와 인간사는 그저 멀리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인간은 그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일 뿐이며 눈앞에는 무한히 펼쳐져 있다. 세상은 나를 비추고 있는 거울의 방향이다. 내가 빛을 반사하면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된다. 자기 삶을 묘사할 때 자연을 비유와 상징의 재료로 쓰는 이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러한 황금 버드나무의 문 안으로 들어서는 일은 아름다움과 열린 전망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 삶을 넘치도록 살아서 경험은 풍부하지만 표현하기가 어렵다면 자연이 시로 가득 찬 나의 언어가 될 것이다. 온갖 자연은 전설이 될 것이고 자연현상은 모두 신화가 될 것이다. 우리 상황에 딱 맞는 말들이 책 속에 적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들을 정말로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다면 아침이나 봄보다 우리 삶에 더 유익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책을 읽고 나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시기를 열었는지 모른다. 사람이 성장하려면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자주 자신의 지식을 써먹으면서 어떻게 무지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 한 해는 그저 하루하루가 이어지는 것이다. 날마다 해야 할 일을 조금씩 나누어 하고 그것이 모여 한 해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나는 안다. 모든 일에는 제철이 있으며 여분의 시간은 없다. 새들은 계절에 맞게 알을 품고 부화시킨 뒤 떠난다. 며칠 전 떼까치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던 둥지를 들여다보니 이미 텅 비었다. 나는 법을 배워서 모두 날아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지를 향해 터벅터벅 걷는다. 어느 날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가슴이 빛나는 날까지, 그리고 삶 전체가 위대한 깨달음의 빛으로 환해질 때까지, 가을날의 강둑처럼 따뜻하고 고요하게 황금빛으로 물들 때까지.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였습니다.